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랑 주택청약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앞 시간에 이제 소득공제가 어떤 거고 세액공제 어떤 거고 이런 개론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인적공제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들 먼저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해 볼게요. 네, 앞에 시간들에서 소득공제가 이제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서 과세표준을 낮춰서 이제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설명들을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랑 주택청약 관련된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장 잘하는 사람의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더더욱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요. 내가 이제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한대로 공제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저 작년에 돈 번 거 되게 많이 썼는데 왜 저는 올해 연말정산 때 또 이렇게 토해내고 이래야 돼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가 돈을 쓰는 형태의 앱들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로 쓰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로 쓰거나 현금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제율이 조금 다르게 적용을 받는데요. 일단은 신용카드는 원래 15%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30%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내 연봉을 따졌을 때 세전 연봉이죠. 그래서 총 급여라고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25% 이상을 쓴 경우부터 이제 공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는요. 그 연봉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총 한도가 공제 한도가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초과부터 1억 2천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1억 2천 초과는 200만 원. 이렇게 공제 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도서 공연비,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렇게 추가로 100만 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연봉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예를 들어보면 일단 그러면 25%니까 1천만 원이죠. 연간 1천만 원 쓴 것까지는 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1천만 뭐 1원부터 이제 공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내가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 중에 4분의 1인 1천만 원은 공제가 안 되니까 초과되는 1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신용카드는 15% 적용이 되니까 공제받는 금액은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그거를 뭐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썼다 2천만 원을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1천만 원 공제 대상에 30% 적용이 돼서 300만 원 공제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신용카드 1천만 원, 현금 영수증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답은 3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을 먼저 따져보면 신용카드 쓴 부분을 공제 안 되는 부분에 먼저 채워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1천만 원 쓴 거는 공제 안 되는 부분으로 먼저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1천만 원은 현금 영수증 쓴 부분 이렇게 돼서 1천만 원에 30% 이렇게 적용받기 때문에 3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어디 매체나 아니면 뭐 신문이나 이런 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 연봉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로 써서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다 누리시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공제는 공제대로 다 받으세요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좀 솔깃하시죠.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도 신용카드대로 쓸 수 있고 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내 연봉부터 제대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내 연봉 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부분 다 포함됐을 때 내 세전 연봉이 얼마가 되는가를 봤을 때 그게 사실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 세전 연봉이 4,178만 3,800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4분의 1이면 이 정도 되고 내가 올해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뭐 937만 5천 원 정도 썼으니까 이만큼 더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면서 로스되는 금액이 더 크고 돈 관리하는데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요, 올해는 어차피 이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올해는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1월, 2월까지는 기존처럼 공제가 그대로 되는데 3월 거는 공제율이 2배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15%에서 30%, 그리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60%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그러면 아예 항목들 상관없이 무조건 80%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이랑 똑같이 15%, 3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요, 예년에 비해서 이 공제 금액들을 채우는데 별로 어려움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제 한도도 좀 변경이 됐는데요. 공제 한도가 제가 연봉에 따라서 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올해는 플러스 30만 원씩 더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그 지역 화폐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는데요. 지역 화폐 현금 영수증 조회받는데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역 화폐 쓰신 부분들은 체크카드랑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꼭 지역화폐 그걸 사용하시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어플 같은 데 보면 거기 소득공제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 금액들을 사용을 하셔야 그래야 이제 소득공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잊고 이제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또 공제가 안 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 할인도 받아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사게 되고 거기에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 또 이제 유의하실 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삼성페이에서 교통카드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어플에서 먼저 소득공제 신청 버튼을 먼저 눌러주셔야 그때서부터 소득공제가 되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청약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이제 주택청약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공제 조건은요, 내가 일단 집이 없어야 돼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고, 내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공제 한도는 총 240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고, 납부한 금액의 40%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40만 원에 40%면 최대로 96만 원까지 이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가끔 주택 청약을 내고 계시는데 저는 공제 못 받았는데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내 소유 주택이 있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제를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세대주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뭐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세대주가 아니다 뭐 이러신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세대주인데도 내가 공제를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은행에 가 보셔야 되는데요. 은행에 가면 이제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쓰면 돼요. 근데 무주택 확인서라는 걸 쓰려면 일단 내가 무주택 세대주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니까 등본이랑 신분증을 떼서 가시면 이제 그거 확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못 받은 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러면 국세청에 경정 청구라는 걸 하시게 되면 최근 5년치까지는 이제 청구를 하면 저 이거 원래 공제 받아야 될 건데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면 이제 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그걸 못 하셨던 분들은 또 몇십만 원까지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택청약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이제 집에 관련된 소득공제에서 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제 납입을 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이제 주택청약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집은 없는데 지금 전세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을 샀는데 이제 처음 집을 사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는 경우 요 세 가지가 다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주택청약이랑 전세자금 대출은 같이 합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갚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주택청약이랑 합쳐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 하실 때 보통 받은 다음에 이자만 갚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제를 받으시려면 꼭 원리금 같이 갚으셔야 된다는 걸 꼭 이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집을 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주택청약이랑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담보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유의하실 점은 일단은 등기
하신 이후로 꼭 3개월 이내로 대출을 받으셔야 이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꼭 15년 이상으로 늘려서 대출을 받으셔야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입 시점이나 대출 조건들에 따라서 이제 조건들이랑 공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소득공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청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이어서 더 많은 팁들이 있을 거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